안녕하세요. 예, 교재 384페이지입니다. 예, 364페이지요. 예, 용익물권 파트로 갑니다. 자, 용익물권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문제인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지상권, 나머지 한 문제가 전세권 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지역권 파트도 일단은 조문 정도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돼요. 지역권 파트는 판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조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자, 먼저 지상권 파트로 갑니다. 지상권 279조가 지상권의 개념이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가서 지상권의 대상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하나죠, 그죠? 따라서 부동산 중 타인 소유의 토지. 따라서 일단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일단 조문에서 일단 언급을 하고 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지상권자가 그 타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설정의 목적은 이겁니다. 타인의 토지를 지상권자가 왜 지상권을 통해서 빌렸습니까? 그 지상권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심어서 소유하기 위하여, 그죠?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조문을 일단 정확히 분석하시고, 자, 분석해 볼게요. 교과서 개념. 즉,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지상권자가 빌립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심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서 뭐요?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 즉 지상권의 본체는 타인의 토지를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그 다음에 기본. 어디를 보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 토지 사용 대가는 그 요소가 아니다. 그죠?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 민법상의 지상권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유상으로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와 같은 유상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뭐요? 그에 관한 내용이 등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쭉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요. 기본 지문입니다. 체크를 하시고. 지상권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고, 그 다음에 뭐요? 건물도 토지에서 건축되어 있는 건물도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 객체죠. 양자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지상물이 반드시 현존할 필요가 없죠, 그죠? 현존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성립 이후에 지상권 존속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 등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의 혜택은 영향이 없다, 그죠? 기본 지문이요. 왜? 지상권과 지상물인 건물의 소유권 등은 별개 독립한 물건이므로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지상물이 현존할 필요 없고 지상권 존속 기간 중에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양자는 독립된 물건이다. 그 다음 2번 판례도 심심찮게 지문화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뭐예요? 지상권을 어떻게 담보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에 용익물권이 설정이 됐다. 내가 타인의 토지를 저당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그 토지에 건물 등이 지어지면 저당권 실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뭐요? 담보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일단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뭐요? 토지 사용의 목적은 없이 사후에 건물 등의 축조를 막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어려 있더라고요. 실제 금융기관에서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됨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저감해서 막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아울러 뭐요? 저당권자 앞으로 지상권까지 아울러. 그러면 결론. 그러면은 당사자, 권리자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주된 권리입니까? 저당권이 주된 권리요? 저당권이 주된 권리죠. 저당권이 주된 권리고 지상권은 저당물의 담보 가치가 사후에 건물 등의 축조로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요? 설정하는 종된 권리죠. 그죠? 그럼 조정이요. 그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럼 주된 권리인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뭐요?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죠? 이 부분. 자, 기본 쭉 쉽게 확인합니다. 내가 토지의 소유자라면 타인에게 그 토지를 빌려서 줄 때 강력한 지상권으로 빌려주기를 원합니까? 약한 임차권으로 빌려주기를 원하겠어요? 후자겠죠, 그죠? 그 양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지상권은 물건이죠, 그죠? 영역 물건. 근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채무자인 임대인에게만 임차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지상권의 대상은 타인 소유 토지죠. 근데 임차권의 대상은 물건, 그죠? 토지, 건물 등 물건이면 족하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음에 반해서 임차권은 채권,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임차권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차권이 등기가 된 경우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지상권은 물건이므로 절대적 양도성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당사자 간에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뭐요? 그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설정자의 동의 필요 없이 지상권자는 자유로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지 못하죠. 그죠? 기본 지문입니다. 그 다음 존속기간은 지상권은 최장기는 제한이 없고 최단기만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 그런데 이 부분 임대차는 아예 최단기, 최장기 일체 제한 규정이 없더라.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권 성립에 토지 사용 대가인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니다. 근데 임대차는 유상이니까 반드시 뭐야? 물건의 사용 대가인 차임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더라. 이런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소멸 청구. 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상권이 유상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때 지상권자가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연체하면 설정자가 이를 이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지상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 그죠? 그 다음, 이러한 숫자는 똑같아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만 지체하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더라. 자, 쉽게 쭉 교과서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트는 쭉 확인하시면 되죠. 지상권 취득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법률 행위한 지상권 취득. 그 다음 뭐요?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 있더라. 그때 법률 행위한 지상권 취득은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요? 등기로 취득이 일반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속 등에서 법률 규정에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더라. 기본 지문.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187조가 적용되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계속 우리가 아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상권의 경우도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하죠. 근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하고 똑같이 유일한 예로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어떻게 해요? 등기까지 해야만 한다. 그죠? 이 파트는 여기가 아니라 점유 취득 시효 파트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이 기본 지문.
상속 등 법률 규정에 한 지상권의 취득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지상권의 경우 우리 입법자는 뭐요? 최장기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론적으로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성립도 인정이 된다. 그죠? 반려하면 인정이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최단 기간만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 볼게요. 280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석조 건물 등 경관 건물이죠. 그 다음 뭐요? 수목은 종류 불문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나 속일 수 있어요. 그죠? 혹시나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석조 건물 등 경관 건물의 소유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최단기가 30년입니다. 근데 이 경관 건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최단기가 15년. 그 다음에 건물 위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최단기가 5년이죠. 자, 그러면 금방 제가 핸드북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수목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경우, 수목의 종류를 정하지 않은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기를 15년으로 한다. 옵니까, 겠습니까? 틀죠, 그죠? 네. 수목은 종류 불문하고 무조건 최단기가 30년. 근데 건물은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그 다음에 281조로 갑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기간을 한다. 따라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존속 기간이 30년, 15년,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뭐예요? 기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보죠. 그죠? 그럼 존속기간이 몇 년이 된다? 15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지상권의 경우 최장기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 최단기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283조 종료 표시를 하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토지 임대차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뭐요? 283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상권자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지상권을 통해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죠. 그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등을 지으려면 엄청난 투자 자본이 투입이 되겠죠. 그때 그 투자 자본을 최대한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상 이와 같은 규정을 둡니다. 283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데는 한마디로 뭐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소멸했지만 지상물이 여전히 현존한 때는 1차적으로 뭐요? 지상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청구를 할 수 있죠.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 말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니죠. 그죠? 설정자가 응해야만 계약갱신이 됩니다. 그 계약이 갱신이 되는 뭐예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단기가 30년, 15년, 5년보다는 단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다. 그죠? 거절하면 그때는 2차적으로 지상권자가 상당 가액으로 일방적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는 형성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와 같은 계약갱신, 매수청구는 누구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제도요? 설정자에게 불리한 제도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갱신과 매수청구는 한계가 있다. 그죠? 한계.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임대차에서 출제될 수 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소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지상권자의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설정자의 소멸 청구에서 소멸한 경우는 지상권자에게 같은 매수 청구권, 계약 갱신 조건은 인정될 수 없다. 앞으로도 무한히 반복되겠죠, 그죠? 예.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설정자가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바로 청구 못하죠. 먼저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계약갱신되면 자신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근데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매수 청구권 이렇게 순서 제한이 있더라. 그 다음에 한 개, 지상권의 소멸이 지상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지상권자의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없더라. 자,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자, 284조 제가 조문을 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는 1차적으로 뭐요? 지상권자는 설정자에서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 말 그대로 청구권. 그런데 설정자가 계약갱신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뭐요? 지상권자가 설정자에서 일방적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죠? 형성권. 다만 한 개. 다만 지상권의 소멸이 지상권자의 잘못 그죠? 지로 연체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는 지상권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될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랑 똑같이 그죠? 이 정신이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죠. 예. 지상권 효력. 지상권은 용익물권, 그 객체가 타인 소유 토지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그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겠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설정 목적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상린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소유권 파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수반되므로 상린권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의 경우도 그대로 준용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의 판례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갑 소유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토지에다가 A가 불법으로 그 토지를 점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갑도 뭐예요? 여전히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이자의 이 어떤 불법적 행위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자도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지상권자도 뭐예요? 당연히 지상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볼게요. 소유자도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뭐예요? 그 토지 소유자는 불법으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자가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생겼죠. 그 손해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손해가 생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자가 불법 점거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내가 토지를 제대로 사용 못했음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죠. 근데 어차피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갑은 그 토지에 소유권이 있지만 그 토지를 일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만이 가진다? 이자만이 가지죠. 따라서 이자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해서 생기는 사용 수익을 못했다는 데는 손해는 누구에게만 생길 수밖에 없다? 지상권자에게만 그죠. 그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이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뭐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으나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애초부터 뭐요? 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못함에 따른 손해 있을 수 없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토지를 사용치 못했다는 데 뭐예요? 손해배상은 이자에게 청구 못한다 그죠? 이 부분. 그 다음 지상권의 처분, 기본 지문이죠. 당연히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절대적 양도성.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상권 자체를 뭐예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자유로 임대할 수 있죠. 그죠?
자유로 임대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있더라도 그 반대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절대적 양도성. 자, 갑니다. 기본 질문이요. 오늘도 매일 문제 있을 거예요. 앞서서 지상권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고 지상물인 건물의 소유권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죠. 양자는 별개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우리 시험에 이미 지문화됐어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요?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옆에다가 법정 지상권도 동일 이렇게 미리 적어버렸어요. 나중에 판례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일반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은 성립의 요건만 다를 뿐 거죠. 성립되면 그 효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도 성립했다면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죠. 따라서 똑같이 따로따로 양도할 수가 있다. 자, 치료직업. 지상권의 성립에는 치료는 그 요소가 아니다. 그죠? 다만 당사 약정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민법 총칙이죠. 각종 대금 정감 청구죠. 대표적 형성권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질문이 계속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에서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약정한 치료가 사후에 뭐요? 이 같은 사정 변경으로 해서 적당치 않게 되었다. 그죠? 그럼 각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서 그 정감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각종 대금 정감 청구가 형성권이고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사정 변경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민법상의 대표적 제도이더라. 그죠? 제도이더라. 자, 그다음에 지상권 소멸 청구권. 그래서 당사자 간의 치료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자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약정 치료 직업을 지체한 때는 이를 이유로 설정자가 일방적으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187조.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지문에 있을 거예요. 지상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무상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유상이 돼요. 그죠?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자권 지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그 약정을 등기해야 되죠. 자, 볼게요. 지상권에서 치료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약정이 있더라도 뭐요? 제3자에게 대항하면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약정은 있었습니다. 가벌가에. 그렇지만 치료를 등기한 바는 없어요. 당사자 간에는 뭐요? 당연히 지상권자는 치료를 지급해야 되죠. 이 상태에서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양수인은 유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겁니까?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당사자 간의 치료 약정이 있다면 어른 가백의 토지 사용 대가인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근데 그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근데 등기한 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을과 병 간의 지상권의 양도가 있었을 때 병은 유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다?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다? 무상입니다. 무상.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한 바 없다면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무상 지상권입니다. 무상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이 자기는 뭐예요? 치료정감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예. 자, 그 다음. 똑같은 이해 판례요.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죠. 그죠?
치료를 지급해야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의 경우에 치료는 당사자 협의 또는 뭐요? 일방의 청구에서 법원이 치료액을 결정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치료를 지급해야 돼요. 다만 내가 지상권자라면 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전제 조건이 뭐요? 치료액이 정해져야 되겠죠. 근데 치료액은 어떻게 해요? 합의 또는 법원에서, 그죠? 자, 그럼 요겁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에서 치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지상권자라면 구체적으로 치료를 지급하려면 사전 전제 조건으로서 치료액이 결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 치료액이 결정된 바 없어요. 그럼 나는 현실적으로 치료를 지급할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 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치 않더라도 뭐요? 치료 지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치료 지체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치 아니했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질문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치료 약정이 있고, 그죠? 그 약정에 대해서 등기가 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치료 약정이 있었습니다. 등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설정자가 소유자죠. 당연히 갑병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고, 당연히 병이 등기되면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자가 치료를 연체를 합니다. 그때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치료 연체를 해서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치료 연체가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 전후를 합쳐서 2년 이상의 치료 연체이면 이자가 일방적으로 지상권자에게 이르러서 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뭐야? 양수인 자신만의 치료 연체기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기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후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의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양수인이 뭐요? 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려면 양수인에 대한 연체만이 2년을 도가야 된다 거죠. 그래서 양도인과 합쳐서 2년 이상의 치료 연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사유. 손대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상권도 물권 일반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 목적물이 뭐예요? 토지가 멸실됐다든지 존속기간이 만료, 혼동 등이 있으면 당연히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지상권에서 특이한 소멸 사유는 우리가 봤던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자의 치료 연체를 위한 일방적인 소멸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일방적으로 지상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의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자, 소멸 효과로 갑니다. 당연히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지상권자는 뭐예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설정자에게.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수거해서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건물 등을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입니까?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이죠. 그래서 이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해서 뭐예요? 일방적으로 지상물을 매수를 청구한다 그죠. 그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업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설정자에게도 인정되고 뭐요? 지상권자에게도 인정되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순서 제한이 있죠. 먼저 계약 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2차적으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설정자의 매수 청구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그죠? 예, 제한이 없다. 자, 일반적으로 매수 청구는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지문할 거예요. 그다음 체크할게요. 지상권자가 토지의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유익비를 지출했다. 당연히 뭐요? 지상권자도 그로 인한
유익비는 지상권 소멸 당시 뭐예요? 회복자인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전가액 중 하나를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필요비는 상한 청구 못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기보다는 전세금 파트에서 더 자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기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볼게요. 지상권의 경우 최장기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경관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할 목적인 지상권의 최단기가 몇 년이에요? 30년. 근데 전세의 경우는 최장기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경우 전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누구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전세권자 부담이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골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상한 청구할 수 있다는 이 같은 단어가 있는 순간 무조건 틀리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지상권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해석상 최장기가 10년인 전세의 경우도 필요비는 누구의 부담이요? 전세권자 부담이죠. 최단기가 30년입니다. 30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문이 없더라도 필요비는 당연히 누구 부담이어야만 한다? 지상권자 부담이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필요비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임차인밖에 없다. 그죠? 유익비는 세 명 모두 다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으로 갑니다. 현행법상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물건이죠. 그죠?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소유하려면 당연히 논리적 전제로서 토지 사용권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신들끼리 평화롭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다. 이 경우에 결론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결과가 되죠. 그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건물 철거를 주장하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토지는 1억밖에 안 해요. 근데 건물은 100억이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얼마의 손실,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일정한 경우면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그죠? 이와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취득을 인정하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두 가지요. 전세권자 보호를 위한 경우,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우, 나머지는 임목법, 가담법,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판례는 뭐예요? 법정 지상권과 별도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까지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중에 이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합니다. 자, 요건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것. 이때 건물은 존재만 하고 있으면 부족합니다. 우리 시험도 몇 번 출제가 됐어요. 허가받은 건물, 그 다음 뭐요? 보존 등기된 건물, 완공된 건물이 필요 없죠. 일단은 건물만 존재하면 되고. 그 다음 뭐요? 두 번째 조건이 처음에는 양자가 뭐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게 속했다가 뭐요? 매매 기타 원인 불문하고 매매 등을 해서 각각의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그럼 문제를 풀 때 뭐요? 매매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 전에는 뭐요? 양자 소유자가 동일했죠. 근데 매매 이후에 이 같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려졌을 때, 그죠? 그러면 이 같은 매매 등이 있기 전부터 뭐요? 이미 소유자가 동일치 않은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일단 이 같은 매매 등 원인 전에는 일단은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매매 등을 이유로 뭐요?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상으로 어떤
판례를 볼 때 뭐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왜 소유자가 달라졌느냐 보죠. 왜요? 매매 등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뭐요? 소유자가 같았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던 건물과 토지가 매매 등 원인 불문, 매매가 됐던 뭐요? 정려가 됐던 원인 불문하고 양자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건물 철거 등의 뭐야? 특약이 따로 존재한 바 없다면은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입니다. 항상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사용, 건물 소유란 사용권을, 토지 사용권을 확보케 하는 제도죠. 그래서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제도로 한다. 자, 그러니까 간섭법도 법이죠. 기본지문.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예. 등기 없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뭐요? 등기하고 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지상권이 되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개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하니까 그죠? 경관 건물이라면 뭐야? 30년. 기타 건물이라면 15년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엄청나게 불리하죠. 그래서 일반 지상권과 달리 유상입니다. 유상. 그래서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때 얼마를 그죠? 근데 치료액은 협의가 안 되면 일방에 신청해서 뭐야? 법원이. 자, 기본 지문. 토지에 건물만 존재하면 좋겠죠. 그 건물이 완공된 건물, 보전 등기가 된 건물 필요 없다. 그죠? 따라서 무가 건물이라 상관없죠. 그죠?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어요. 기본 지문. 그다음 2번 보세요. 대지와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보세요. 매수입니다. 매수 있기 전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랐든지 매수 전에는 같은지 확인해 볼게요. 국시대입니다.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뭐야? 매수 전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는 겁니까? 다랐다는 거예요? 같았죠.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뭐야? 그 중에서 뭐만 매수했어요? 건물만 매수했어요. 건물.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뭐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런데 매수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대지상에 뭐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리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간섭법상의 법정자금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익을 뭐야? 포기한 것으로 된다. 자, 그 다음 이해만 하시면 돼요.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자의 지분 가반수의 돈으로서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여기 보세요. 토지는 공동소유요. 그 중에 건물은 뭐요? 공유자 1인의 소유죠. 그러면은 애초부터 매매로 인해서 비로소 양자 소유자가 바뀐 겁니까? 그건 상관없이 이미 각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요. 각각의 소유자 다르죠. 그럼 이 경우는 간섭법상의 법정장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성립할 수 없다. 자, 볼게요. 4번.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대지상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가등기가 격려되고 가등기는 우리가 저당권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는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당권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나대지에 뭐예요? 가등기가 격려되었고 그 뒤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이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격려돼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때는 뭐예요?
저당권 실행으로 해서 비로소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 경우, 그렇지만 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간섭법상의 법정자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213조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그럼 213조를 한번 찾아볼게요. (359페이지요) 359페이지. 토지 소유자는 그 소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반환 청구 못하죠. 똑같은 논리요. 자, 여기 볼게요. 복습 겸 지금 배우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볼게요. 을이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는 넘겨받지 못했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때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이자는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이자가 다시 을로부터 인도와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여전히 법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자도 뭐요? 을로부터 적법한 사용권을 획득한 자고 이자는 최종적으로 등기를 넘길 의무자죠. 그래서 최종적인 의무자인 갑이 매수인 또는 뭐요? 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전득자에게 형식적인 소유권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기하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했죠, 그죠? 예, 똑같은 논리요. 이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취득 시에는 법률 규정한 취득이므로 등기가 필요했다, 없다? 없다. 근데 취득한 지상권은 뭐예요? 처분하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죠. 근데 미등기로 처분했어요. 그때 갑이 이자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논리요. 아직까지 지상권을 취득 못했지만, 그죠? 이자로부터 지상권을 매수했죠. 적법한 사용권이 있죠, 그죠? 예, 똑같은 논리요. 자, 볼게요.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뭐예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자로 소유권에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있을 수 없다. 자, 법정 지상권 갑니다. 법률 규정에서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뭐예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제도죠, 그죠? 민법상 두 가지. 전세권자 보호를 위한 경우, 저당권 실행의 경우, 나머지는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저당권 파트에서 우리가 그 요건을 검토할 거예요. 자, 구분 지상권 합니다. 아마 그 예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고 설명드렸죠.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부터 토지를 지상권을 통해서 빌리고자 합니다. 이때 토지 전부를 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지하의 일정 공간만 지상권을 통해서 빌리면 되겠죠. 이와 같은 지상권은 뭐예요? 구분 지상권이라 한다. 자, 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자, 체크할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 그죠. 그래서 구분 지상권의 설정의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죠. 따라서 수목 소유 목적. 수목 소유 목적의 구분 지상권이 있을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중개사 시험에 답이 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그 나무를 심어서 소유하려면은 지하도 필요하고 뭐요? 지상 공간도 다 필요하죠. 그래서 토지 전부를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의 일정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어떤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우리 시험은 이 항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이미 그 토지에 전세권자 등 사용권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느냐? 여전히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기존의 전세권자가 지하는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서울시는 그 필요한 지하 일정 공간은 여전히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근데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제1항 교정에 있는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성낙입니다. 이 부분 체크할게요. 이 부분 한번 출제됐어요. 전원의 성낙이 있는 경우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들의 성낙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때는 이런 자 성낙 필요 없이 그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볼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본 지문이죠. 치료 연체를 유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에게는 매수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죠? 예, 인정될 수 없다. 그다음 2번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죠.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이후에 건물 등의 축조로 인한 어떤 저당권의 실행의 곤란 또는 담보 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채무자라면 그 대지를 사용토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서 지상권의 침해에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이때 저당권자는 지상권 자체는 목적이 아니죠. 그죠? 지상권은 형식적으로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 등의 축조를 형식적으로 막기 위해서 종된 어떤 확보 차원에서 설정한 게 불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여전히 땅 주인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저당권자에게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대한 손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지. 그죠? 예. 저당권자인 은행은 지상권의 침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기본지문.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양자 별개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종합적인 지문. 담보 가등기가 맞춰진 나대지. 가등기는 뭐예요? 저당권 등기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일단은 법정지상권, 간섭법사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뭐예요? 일단은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나대지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돼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뭐요? 간섭법사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죠.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5번. 앞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법정지상권도 성립 요건만 다를 뿐 성립하면 그 내용은 똑같다고 그랬죠. 일반 지상권과.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격려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보세요. 네. 똑같죠. 그죠? 아직까지 양수인은 법정 취득 못했죠. 그렇지만 이자는 지상권 양도 계약을 통해서 그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그 자를 상대로 뭐요? 건물 철거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문 24회차의 지문들은 지문도 길고 뭐요? 내용들도 판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꼼꼼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별 매일 문제로 갑니다. 매일 문제요. 10회차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용익 물건이므로 토지 일부에도 뭐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치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 다음 3번. 지상물과 지상권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죠. 지상권 존속 중에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경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은 30년. 그죠? 그 정답은 4번. 그 다음 5번. 지상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 양도할 수 있다. 그죠? 양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7번으로 갑니다. 그 지상권 파트에는 여러 가지 사령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일단 양자 소유자가 동일하죠. 갑에게.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는 을에게 지상권, 오탈자가 났어요. 지상권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고칠게요. 저당권. 죄송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죠? 일단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양자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때 갑이 그 중에서 건물에 대해서만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사후에 저당권을 실행해서 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요? 누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죠. 법에서. 즉 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그죠?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3번. 1의 경우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은 별개죠. 그죠?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병이 건물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법정 지상권만을 정액에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만 다를 뿐 성립했다면 뭐요? 지상권자는 지상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뭐요? 지상권만 처분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독립해서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법정 지상권은 유상입니다. 치료는 협의가 안 되면 일방에 청구해서 법원이. 그래서 5번 지문도 중요하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자는 치료를 지급해야 돼요. 다만 전제 조건으로서 치료액이 정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4의 경우 아직 치료가 결정된 바 없는 상태에서는 병이 지상권을 취득한 이후 2인 이상 치료를 지급지 않더라도 뭐요? 자신의 잘못이 없죠. 그죠? 더 치료 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갑은 이로써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지역권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